따라 아뇽. 초임 교사들을 위한 꿀팁. 안녕하세요. 여러분, 곧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임 선생님들은 설레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신학기를 준비하고 계실 것 같네요. 선생님들, 혹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마음의 준비? 환경 구성 준비? 저 초임 때 회상을 해보면 그 당시 마음의 준비를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성이 있도록 사랑을 표현해주고 같은 눈으로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어야겠다는 단단한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음가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가짐은 아이들과 1년을 함께 보내실 때 영향이 큽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지 고민해 보세요. 어쨌든 저 초임 때는 첫날에 저는 사실 선임 선생님들이나 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을 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걱정이 없었는데 첫날 당일날 되면 모두가 바빠요. 원장님, 원장님, 주인 선생님, 모든 선생님, 더구나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모두가 바쁩니다. 누구에게 기댈 수 없죠. 그 당시 유치원이었고 만 3세 5살 반 18명의 아이들을 보육을 했어요. 내 스스로 눈치껏 옆반 선생님을 보고 여쭤보면서 보냈었네요. 그리고 아이들도 첫날이라 울면서 오는 아이들을 달래주느라 애먹었습니다. 더구나 반이 또 엉망진창이 되고 점심까지 또 지도해야 하고 아이들 먹여야 하고 하원씨는 아이들의 물품이 빠진 건 없는지 확인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스러워합니다. 그럼 저는 18명의 학부모님들께 전화통화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는지와 내 아이의 특이사항에 대한 말씀을 듣곤 합니다. 진짜 정신이 없어도 생각 이상으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경이의 초임 때의 모습을 회상하며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털어털어 털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아반 선생님이시라면 동요, 동시, 생일판, 게시판, 투약함, 날짜판, 관찰해 보아요, 영역판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아반 선생님이시라면 동요, 동시, 생일판, 까꿍판, 촉감판, 영역판, 그림 그려보아요 등을 미리 어떻게 우리 반을 구성해 보면 좋을지 고민하셔서 미리 만들어가면 윗분들이 기특해 하시겠죠. 준비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영역판은 놀이 중심이 더욱 강화되었으니 환경 구성 또한 아이들과 함께 구성해 나가니까 저는 영역판을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어 함께 이름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놀이 흥미에 따라 영역 배치하여 영역판을 떼었다 붙였다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함께 이름을 지어보는 건 만 1세, 만 3세까지의 아이들에게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원마다 스타일이 있어서 원장님이나 주인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문자로 안녕하세요, 저는 아경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동요, 동시, 생일빵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다 준비해 가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실 거고 준비 안 해도 괜찮다고 하실 수도 있고 우리 원에는 게시판과 투약함이 있으니 그 외 준비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생일빵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있으니 입사하신 후에 추후에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이들과 친해져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을 구성해 주셔야 되겠죠.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낯설잖아요. 재미난 것들을 많이 준비해 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막 오버하시거나 막 시끄러우시면 더욱 불안감을 줄 수 있으니 예민한 아이는 조금 더 따뜻한 목소리로 땡땡아 안녕, 나는 땡땡이 선생님이야. 만나서 반가워. 나는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야. 땡땡이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선생님, 귀여운 선생님이란다. 사랑해, 우리 친하게 지내자 등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면 더욱 친근감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술이나 손유희를 잔뜩 준비해 가시고 그림책도 재미나게 읽어주실 동화 구연 연습에 가시고 또는 원에 있는 새로운 교재교구나 놀잇감을 보여주시면서 상호작용 이루어주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자동차 등 미술 도안으로 준비해 주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얼굴이 그려진 이름카드나 그냥 이름카드도 괜찮고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알아보는 시간도 괜찮죠. 주로 대집단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간식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점심시간에는 더욱 바쁘셔서 선생님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잘하시면 속으로 그거 취향이 예쁘네 라고 생각하시며 떡 하나 하고 더 주실 수 있어요. 성실하게 행동하고 낮은 자세로 선생님 덕분에 팁을 알게 되었습니다. 칭찬이 섞여있는 존경심 표현. 다섯 번째, 가까이 계시는 선생님들과 친해지실 거예요. 옆반 선생님이나 짝꿍 선생님, 옆에서 보고 배우실 분이시고 친해지실 분이시니 간식 같은 거, 아침에도 음료 하나, 이렇게 젤리 하나 가끔 챙겨드리시고 또 까꿍하고 작은 메시지 이런 거 챙겨주시면 감동받으셔서 노하우 같은 거 좀 이런 거 잘 알려주실겠죠. 여섯 번째, 학부모님들과 어떻게 통화해야 하는지 걱정되시잖아요. 옆반 선생님은 어떻게 통화하는지 보세요. 저도 다 보고 여쭤보며 배웠어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 땡땡이 담임교사입니다. 통화 괜찮으실까요? 네, 오늘 땡땡이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땡땡이가 처음에는 엄마 보고 싶다고 많이 울어서 제가 안아주면서 땡땡아 엄마 보고 싶구나. 땡땡이가 어린이집 처음이라서 마음이 두려워서 그래. 여기는 무서운 곳이 아니야. 선생님도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야. 선생님은 땡땡이랑 친해지고 싶어. 선생님이랑 놀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도 아직은 적응 기간이라 낯설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땡땡이 마음이 괜찮아지면 이야기 나누어 보자. 선생님이 기다려줄게 라고 했더니 조금 더 울고 눈물을 그쳤어요. 그래서 제가 땡땡아 마음이 조금 괜찮아졌어? 땡땡이 인형 좋아해? 아니면 블록 좋아해? 놀잇감으로 흥미를 유도하니 관심을 보이면서 만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반에 있는 교구나 놀잇감 탐색하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집에서는 블록놀이 좋아하나요? 블록놀이에 관심을 보이면서 블록으로 자동차를 만들더라고요. 평소에 땡땡이는 무엇을 좋아하나요? 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땡땡이가 우리 반 환경과 저와 친해져 보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땡땡이에게 긍정적인 언어로 엄마는 땡땡이를 응원할게. 어린이집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 내일은 무슨 놀이 할까? 또 내일은 선생님이 재미있는 그림책을 읽어주신대. 내일도 기대된다. 땡땡이가 부끄럽지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엄마도 그래. 한밤 자고 어린이집 가고 두 밤 자고 어린이집 가고 세 밤, 열 밤 어린이집에 가면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등으로 설레고 기대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저도 땡땡이가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땡땡이와 친해져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등으로 다양한 스킬로 아이를 파악하셔서 부모님과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시면서 학부모님과 신뢰감 형성이 이루어지겠죠? 물론 통화시기 전에 어떤 멘트를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써놓고 통화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일곱 번째, 사실은 모든 아이들을 하루에 다 관찰하여 기억하셔서 전달 드리는 건 정말 힘듭니다. 정말 정신없으시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의 모습을 손바닥 크기 정도의 메모장을 들고 관찰하여 작성해 보세요. 무엇에 또는 어떤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고 반응과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하는 거죠. 할 이야기 없을 경우에는 교사가 놀이를 유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땡땡아 동그랗고 큰 보라색 돋보기네. 이 돋보기로 친구의 콧구멍을 관찰해볼까? 라고 하니 돋보기를 잡고 눈에 대고 친구에게 가더니 얼굴을 관찰하더군요. 그러더니 흐흐흐 하고 웃음을 보였어요. 라든지 저는 관찰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이의 특성과 아이들의 놀이와 친구들과의 관계 등에서 아이를 파악하고 잘 알아갈 수 있는 멋쟁이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8번째, 안전사고 정말 중요해요. 우리 반에 위험한 놀잇감이나 위험한 곳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보수하셔야 하고요. 또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파악하셔서 바짝부터 계시면서 반복 지도하셔야 됩니다. 공격성이 있는 아이가 있으면 교사 진짜 진 빠지고 힘듭니다. 다른 아이들의 관찰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생겨요. 하지만 초반에 잘 지도하셔야지 1년 동안에 안전한 반, 잘 지내는 반, 즐거운 반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사가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더욱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9번째, 눈치껏 함께 일하는 겁니다. 선임 선생님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눈치 있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왜냐? 말을 하게 되면 잔소리가 되고 쓴소리가 되니까 불편한 감정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여겨보고 공동 업무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번째, 공동 업무인지 개인 업무인지 구별하는 거죠. 저는 초임 때 이거 정말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 초임 때는 내 반을 위한 업무도 원해서 하는 공동 업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내 반을 위한 업무는 개인 업무예요. 어린이집을 위한 전체적인 업무는 공동 업무고요. 공동 업무 하실 때는 내 개인 업무 하시다가 멈추시고 가셔서 함께 공동 업무하셔야 합니다. 11번째, 아이가 다쳤을 시에는 주임 선생님이나 원장님, 원장님께 꼭 보고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결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무조건 보고하시고 처치하셔야 안전합니다. 12번째, 저 초임 때 처음이니까 아이가 약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가루, 시럽 이렇게 가져오는데 점심 먹고 먹이라는 말씀만 있으셔서 저는 가루를 먹인 다음 시럽을 먹인 줄 알았어요. 왜냐? 저도 어릴 적에는 가루 먹은 다음 시럽을 먹은 경험이 있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섞어서 먹여야 했던 거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투약 정말 중요합니다. 약을 먹이는 것은 위험도가 높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요. 투약 의뢰서가 있어요. 투약 의뢰서를 작성함으로써 투약으로 인한 책임은 의뢰자인 학부모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투약한 후 투약 확인서, 교사 사인 기재하시고 학부모님께 전달해야 합니다. 약의 종류, 용량, 용법, 투약 시간, 사인 꼭 기재하셔야 되고요. 간혹 학부모님들도 이제 바쁘셔서 그냥 약만 보내시고 점심 먹고 먹여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것도 부모님께서 습관이 필요하십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문자라도 받으셔야 하고 약물 오남용 안전교육 교사도 교육받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도 교육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13번째, 등하원 시간에는 매우 복잡하고 바쁜 시간대라서 학부모님들께 간단한 전달만 들으시고 선생님께서도 간단한 전달만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거나 교사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보육 시간이라서 제가 5시 30분 이후에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전화 드릴 시간이 되실 때 그래야 다른 교사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겠죠. 14번째, 3월에 적응하는 기간이라 너무 많은 놀잇감을 제공해주면 반이 완전히 정신없이 어지럽혀집니다. 그것도 교사가 거의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다가 하루 다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영역마다 2-3개씩 천천히 하나씩 늘려주면 즐겁게 놀이도 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저 첫날에 교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한쪽에서 울고 여기저기 놀이하면서 어지럽혀져 있고 학부모님의 한 어머님께서 저희 반 문 앞에 오셨는데 저희 반을 보시고 엄청 놀라셨어요. 그러시고 이제 고생이 많으세요 선생님이라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15번째, 기본생활 습관. 기본생활 습관을 한꺼번에 다 지도하시려면 교사도 지치고 아이들도 지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하나 아니면 2주에 하나 양말 벗거나 가방 정리하거나 뭐 소미 걷어서 손 씻기 등 하나씩 천천히 알려주면 아이들도 교사도 조금 더 즐거운 기본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어요. 16번째, 내가 맡은 반. 연령별 특성을 학교에서 다 배웠지만 한 번 더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아이들의 발달 특성과 또 기질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발달하는데 더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더욱 따뜻한 교사가 될 거예요. 17번째, 담당 서류들. 한 번 밀리면 진짜 징하게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하셔서 시간을 잘 쪼개어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라요. 18번째, 필수는 아니지만 피아노나 우쿨렐레, 포토샵 같은 거 배워두면 성취감이나 아이들에게 더욱 즐거움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9번째, 옷은 편안하면서 깔끔한 복장. 치마 입고 싶으시면 롱치마, 무릎 아래, 정강이 아래, 그리고 밝은 옷을 입으면 아이들에게 인기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여자들은 화려한 거, 뭐 그런 거 좋아하니까 예쁘다고 칭찬해 줄 거랍니다. 20번째, 언어 사용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친구들과 자연스러운 말투가 있을 거예요. 친구하고 대화하는 그런 말투, 뭐 억양이나 아이들에게 야, 너 손 씻었냐? 손 씻고 와라잉? 뭐 이건 이렇게 해야지 등의 친근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일 수 있으나 그런 점은 가정에서도 교사의 말투를 그대로 놀이하는 데 나타나게 됩니다. 뭐 징하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오지네 뭐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뭐 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은 아, 우리 선생님이 이런 말투이시구나, 조금 불편하네. 교사로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면 좋겠죠.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예를 들면 아이가 퍼즐을 맞추고 있으면 관심 있는 모습을 쳐다봐 주는 거죠. 뭐 이런 거. 우리 땡땡이 이거 어려워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생각 잘해서 잘 맞추네. 선생님도 하나 해봐도 될까? 라든지 어울려 놀이하며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아이가 선생님을 좋아하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이 정도만 털어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람마다 다 개개인의 기질과 특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 토입 때 엄청 혼나면서 성장했어요. 퇴근 시에 막 울고 다녔던 기억도 있고요. 실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털털해요. 활발하고 지금은 좀 늙어서 활발함이 줄어졌지만 또 산만함이 있었어요. 또 단순하고 생각도 짧았고요. 그래서 실수를 자주 하니까 원장님도 원장님께서 못마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일 많이 혼나는 교사였어요. 주인 선생님은 제 옆반이셔서 잘 알려주시기도 하시면서 혼내실 땐 또 단호하셨고 더구나 원장님을 정말 잘 만났어요. 멘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늘 항상 퇴근 늦을 때 원장님이 저희 반 오셔서 피드백 해주시고 이것저것 노하우도 잘 알려주시고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 당시에 색사반이어서 색사가 이렇게 불러주시곤 하셨는데 색사가 너무 기죽어하지 마. 처음에는 다 실수할 수 있어. 너가 잘하는 걸 더 살리면 돼. 너 수업 재밌게 잘하잖아.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인기 많잖아. 너가 잘하는 걸 더 부각시켜서 성장하면 돼 라고 하셨는데 그때 마음이 확 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실수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노력했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도록 노력을 했고 또 잘하는 걸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했고요.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서로적인 노하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안전에 대한 지식 빡싹하게 알고 계셔서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잘하는 노하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아이들과 상호작용 노하우, 또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노하우, 아이와 누구보다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노하우, 행사, 계획, 진행 등의 노하우 등 다양한 노하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혼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작은 거라도 하나 발견하셔서 그걸 쭉 밀고 강화시키세요. 그리고 일에 대한 실수는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것만 충실해도 성장합니다. 근무 시간 안에 탄력 있게 업무 수행하는 게 가장 능력 있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너무 과다하게 업무를 주시면 그건 남아서 하라는 말씀이신지 주말에 집에 가서 하라는 말씀이신지 사람 속은 모르겠지만 현재 뭐뭐 하고 있고 뭐뭐 하고 있기에 뭐뭐를 근무 시간 안에 뭐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에 해도 될까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보육계가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요? 우리 직업은 너무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건강을 잃으며 쓸모없는 자, 무능력한 자가 될 수 있기에 우리의 건강도 내가 챙기면서 교사로서 맡은 업무를 근무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잡아내지 못할 뿐이지 기죽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교사로서 자꾸 자존심, 자존감 무너뜨리면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그릇밖에 되지 않는 거고 그 사람의 틀 안에 갇혀버려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꾸 힘들게 하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안타깝게 보시고 내가 더 품어줘야지 뭐 그 사람은 그 그릇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응원할게요. 파이팅!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